주식승천 10시 시즌2 주쌤 김도영이 네, 주식승천의 마스코트 김혜선입니다. 어김없이 오늘도 여러분들 수요일 방송을 책임지러 찾아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도영씨, 오늘도 제 옷이 장밋빛으로 물들지 않았나요? 네, 그래요. 네. 뭔가 이 성견지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요즘 이렇게 빨간 옷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네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네. 어제보다 훨씬 이쁘십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희 오늘도요, 시장은 착실히 상승폭을 넓혀준 모습이었죠? 맞아요. 네, 그렇죠. 혜선 씨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간단하게 시장 정리 먼저 해보고 저희도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보통 시장의 흐름이 좋을 때 나타나는 철강과 화학 그리고 조선의 대형주들의 순환매가 포착되고 있다고 하죠. 외국인이 수급의 지속성과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좀 더 지켜보자는 시각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요. 출발부터 상승 탄력을 키워갔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가 오늘장에도 이어졌고요. 코스피 종가는 어제보다 8포인트 정도 오른 1912선에서 종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6거래일 만에요. 지긋지긋했던 531선을 541선을 뛰어 올라서 543선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랜만에 원달러 환율도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6월 말부터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는데 오늘장 4원 30전 하락한 1112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네, 지난주부터 지속됐던 시장의 보릿고개라고 얘기를 좀 할 수가 있겠죠. 저도 사실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요. 네.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겪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보릿고개를 거의 다 넘어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제 중국발 중요했던 얘기가 있었죠. 제조업 PMI 지수가 11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을 했었지만 역시나 시장에서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그만큼 내성이 좀 강해졌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에 따라서 국내 영향에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대중국발 기초 민감주들이 경기 민감주들이 다시 한번 반등했다라는 것은 의미를 좀 부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앞으로 기대되는 시장에 대해서 또 저희 얘기 나눠봐야겠죠. 오늘은 정대희 멘토, 최명선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래, 앞에서 살짝 말씀드렸는데요. 대중국, 이제 G2라고까지 얘기할 수 있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 위축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위치인 것 같아요. 네. 제조업 PMI 자체도 조금 부진하게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리커창 총리가 강력히 얘기했어요. 우리의 경제 성장률의 최하단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네. 빛을 발할 때가 된 것 같은데요. 뭔가 부양책을 좀 내려야 될 것 같은데, 자, 그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기 민감주들은 오히려 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긍정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오늘 장 점검 정대희 멘토부터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늘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경기 민감주 위주로 좀 상승이 나왔고요. 그 상승 배경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일단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부각이 됐고 또 철강, 화학, 조선 그 업종별로 개별 호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철강 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가 하락의 수혜 그리고 낮아진 눈높이죠. 워낙 업황 자체가 안 좋다 보니까 최근에 그 개별 업종 호재로 인해서 낮아진 눈높이에 부합하거나 혹은 혹시라도 2분기에 실적이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또 철강 같은 경우는 중국 정부에서 철강 산업 구조조정 의지를 강력하게 밝히면서 철강에 대한 생산을 좀 줄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재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에 따른 단가 상승 부분들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좀 있었죠? 예,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또 일본의 그 자동차 강판 가격 상승이 인상으로요, 그러니까 원가락에 대한 그 가격 하락 우려감이 좀 사라지면서 이러한 수혜로 또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화학업종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2차 전지 분야가 좀 부각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가 부각이 되면서 화학업종, 소재업종들이 좀 움직여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정대희 멘토가 오늘 장을 우리가 살짝 점검을 엿보니까요. 네.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갔던 건 순환매 쪽, 즉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 쪽으로만 좀 읽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자, 정대희 멘토가 우리가 유가증권 시장인 코스피 시장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면 코스닥 시장에서는요, 철도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였었고, 그렇죠? 또 스마트 그리드가 살짝 움직이는 모습, 그다음에 이제 게임즈의 차별성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엔터주도 움직였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최명선 멘토를 통해서 우리가 코스닥 쪽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이달 들어서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특히 그 연기금에서 한 8천억 정도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에서 계속 오늘도 보면은 이제 철도 관련주라든가 게임주라든가 그런 테마주가 많이 나오는데, 코스닥주도 계속 바닥에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 좋은 테마를 가지고 올라오는 종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잘 찾아보시고 매수를 하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과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최명택 멘토. 네. 오늘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테마가 2차 전지 이후에 지속성이 가능하다는 지난주의 전략을 정확하게 맞추셨거든요. 네. 앞으로 더 강한 테마들, 여러 다양한 테마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테마는 만들어지는데요. 그 연속성이 한 일주일, 2주 가야 되는데, 요즘 네. 거의 1박 2일에서 끝납니다. 그래서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빨리 저희 서울경제TV 멘토들이 매수를 하면 빨리 사셔가지고 한 10에서 20% 정도 수익을 냈으면 빨리 매도하는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최명택 멘토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유라시아 철도 관련돼서 오늘 호재가 좀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네. 기대감들이 있어요. 브라질 철도 이후에 다시 한번 이 철도 관련주들 제대로 부르릉 시동 걸어서 가겠습니까? 좀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저희가 브라질과 계약만 되면은 충분히 우리나라 그 철도 관련주들이 회사도 좋고 실적도 좋고 뭐 기술도 좋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요, 우리 정대희 멘토 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정대희 멘토는 또 급등주나 테마들을 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매매 패턴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테마가 형성되는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브라질 그 철도 관련해서 테마는요. 오늘 공교롭게도 그 최근에 그 이제 남북 그 개성공단 관련된 6차 회담이 이제 내일 남아 있는데요. 그렇죠. 원래 그 남북에 대한 좋은 호재가 나오면 또 철도 관련 종목들이나 뭐 파이프 관련 종목들이 같이 움직임이 나오는 데다가 또 오늘 그 브라질 철도 같은 게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테마 종목군들은 일시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웬만하면 추격 매수를 보통 개인 투자자 하는데요. 추격 매수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일시적인 호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시적인 흐름이었다. 오늘장을 좀 보니까요. 네. 정대희 멘토의 유가증권 시장의 해석을 좀 보면 낙폭 과대 부분의 경기 민감인 같은 경우는 순환매 쪽, 즉 시장이 빠르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기 위해서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네. 철강을 주력으로 얘기를 하실 당시에 중국 쪽 부분에서 단가 상승 부분도 언급을 해주셨다라고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 이주남이죠, 이주남. 네. 네. 우리 이장님이 얘기하시기에는 테마 간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테마가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하지만 예전 같으면 1주, 2주 지속성이었지만 이제는 짧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으니까요. 네. 오늘장 점검 여기서 마무리 살짝 해봅니다. 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오늘장 이슈 앤 토크로 넘어가 볼게요. 코스피 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동안 수급 부재에 시달려온 국내 증시에 외국인과 기관이 큰 힘을 보태주고 있는 것인데요. 과연 국내 증시 이대로 1900선을 뚫고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이슈입니다.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 진행 중이죠. 내일부터는 굵직굵직한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요. 2분기 실적 발표 상황과 관련주 흐름 등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우리나라도 올 게 왔군요. 네. 미국발에 시작됐던 이 2분기 실적 내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스타트되는 것 같아요. 네. 그전 앞서는 이제 수급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연속성이라는 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네. 외국인들이 3거래를 연속해도 5천억 정도의 매수세, 또한 기관 쪽이 투신이 요즘 자금이 좀 많아지고 있죠. 네. 그 대비해서 2천억 가까이 부분에 순매수세를 좀 유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보여주긴 있으나 이제 연속성이란 단어를 빼고요. 네. 지속 가능성을 이 두 분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2,000포인트를 가기 위한 초석이 다져지고 있는지 정대희 멘토 지속성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일회성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지속성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확신을 드리겠습니다. 지속 가능하다. 제가 왜요? 외국인들에 대한 수급 고민은 절대 하지 마셔라. 첫 번째 이유는요. 이제 가장 큰 문제였던 양적완화 출구 전략에 대한 어느 정도 해소. 이 출구 전략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좀 해소가 됐고요. 거기에 따라서 외국 계좌금들이 좀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조그마한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면요. 네. 최근에 이제 전일 같은 경우 좀 대형주 위주의 좀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랬죠. 그 이유는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바스켓 매매가 좀 들어오면서 비차익 순매수 쪽에서 많이 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자, 최근에 보시면 여기 외국인들의 그 선물 총 누적
매매액을 좀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도액이요, 1조 5천억 정도가 넘었었는데, 네. 어제만 8천억 정도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선물 지수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선물이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를 사고 파는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선물 쪽으로 상방 쪽으로 좀 잡아놨다. 그러면서 대형주 유지 아무래도 흐름이 좀 나왔는데요. 어쨌든 외국인에 대한 수급 고민은 이런 선물이라든가 봤을 때 충분히 지속적으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여주신 화면을 보니까 개인들의 매도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우리 개인들 길을 잃은 겁니까, 그러면? 원래 뭐 시장에서는 항상 그 기관과 외인들이 매수를 하면 좀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그 개인들은 또 반대급부로 매도를 하거나 매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직 뭐 좀 방향을 잃었다라기보다는 아직까지 시장을 뭐 확실하게 못 읽고 계신 것 같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대희 멘토는요, 외국인들의 3거래일 연속성의 순매수, 이걸 이제 연속성이라는 단어를 빼고 네. 지속 가능하다. 분명히 점을 쳐주었습니다. 그럼 우리 최명석 멘토 이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자, 연속성이 지속성으로 간다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그 2주 전부터 강력하게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2주 전부터 무조건 주식을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보시면 제가 그 도표를 보시면 종합지수가 그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7월 말이 다 됐는데 계속 그 약세였어요. 더나 2달 전부터는 강력히 그 하락세가 나왔는데 모든 지수가 이제 몇 달 정도 하락할 때는 폭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이 그 폭발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한 2주 전부터는 강하게 대시하고 나오는데요. 충분히 2천까지는 그냥 밀고 나간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잠깐만요. 네. 최명석 교 그러면 지금의 상승이 네. 일시적이라는 지속이 된다라고 얘기를 확답을 주셨는데 네. 2,000포인트까지 간다? 무조건 갑니다. 간다? 예. 그 또 좋은 게 도장 가장 찍으세요, 빨리 일단. 저 도장 빵빵 찍겠습니다. 네,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왜 제가 또 강하게 부르짖냐면 네. 연기금이요. 네. 지난달까지는 들어오지 않다가 7월 들어서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거든요.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는 지금 거죠? 8천억 정도가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뭐 정재원 멘토가 I love 뭐 연기금 하는데 네. 저는 액센트를 콱콱 2개 정도 찍어서 I love 연기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군요. 기관 쪽에서 이제 공격적인, 여러분들 아시죠? 최근에 이 국내 기관사를 상대로 가장 많은 자금력을 운용할 수 있는 것은 연기금입니다. 그 네. 다음에 최근에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 투신 쪽이거든요. 두 방어 쪽에서 연기금이 들어온다라는 부분이겠고, 우리 최명석 멘토는요, 2,000포인트 지금부터 시작이다. 네. 불꽃쇼.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럼 정대희 멘토도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2000선 탈환을 위해서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할까요? 일단 뭐 좀 의아한 발언일 수 있겠지만요.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네. 2,000포인트를 한 번에 가기보다는 네. 저번에 이제 제가 셀트리온 차트와 좀 주가를 비교해 드렸을 때 지수는 한 번에 V자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단기 차익 매물들이 나오면서 어느 정도 저점과 고점을 높여주는 모습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차트를 지금 보시면 맨 위에가 이제 코스피 차트고 중간에가 최근에 이제 그 주가 상승을 끌고 왔던 운수 창고업인 현대중공업과 화학 분야를 대표하는 LG화학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느 정도 지금 코스피가 1900포인트, 즉 과거에 지지란이었던 요 라인에 지금 근접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최근에 연속 순매수에 따라서 아무래도 짧은 조정은 단기 고점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좀 코스피는 1850포인트나 70포인트 정도까지는 살짝 한번 눌림을 줬다가 다시 한번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겠다. 네. 그래서 지금 화학주라든가 철강, 조선을 갖고 계신 분들은 좀 단기 차익을 좀 실현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조정 후 급등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3거래 연속 대규모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잖아요. 예. 어떤 업종을 위주로 쓸어 담았는지 궁금한데요. 자, 업종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최근에 조금 전에 언급을 드렸지만 경기 민감주 위주로 대부분 수급이 들어왔고 네. 지금 보시면 뭐 아까도 차트를 보여드렸지만 운수창고 그리고 철강금속 그리고 화학, 건설, 운수 장비 이런 업종들로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가 많이 돼 있던 업종들로 가격적인 메리트와 환매수 차원에서 들어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지금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부분들 긍정으로 화답을 해주셨는데 업종도 읽어주셨단 말이죠. 네. 근데 방금 이 얘기를 하셨어요. 화학과 철강 같은 경우에 예. 살짝 단기 고점이 왔다. 예. 그래서 이익 실현을 하고 눌림이 올 것이다. 라고 예.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면 단기 트레이딩 보유자분들은 그 전략을 쓰면 되겠지만 장기 보유자분들이나 강하게 고점, 매수가가 상당히 고점에 형성되신 분들이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전략이 앞으로. 예.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뭐 보유하시고 수익 중이신 분들은
전량 매도가 아닌 반매도, 즉 일부 주식을 좀 수익 실현하시고 다시 눌림이 나오고 반등이 나올 때 추가 매수하면 정말로 좋은 스마트한 매매가 되거든요. 그렇게 좀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고점에 잡으신 분들은 아직까지 손실폭이 많지 않다라면 조금 눌림이 나올 때는 거기 어느 정도 손절 라인을 잡고 거기서 다시 한번 추가 매수 자리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통신주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반드시 이것도 저점 매수나 신규 매수의 구간이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대희 멘토가 얘기하신 거는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네. 비중 자체를 이제 절반 정도로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재매수 밑에서 하자라는 전략이거든요. 예, 예. 그게 생각보다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은 쉽게 몸으로 와닿기가 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러면 그런 스킬을 배우려면 정대희 멘토를 만나야 되는데 어디 가서 만날까요? 예, 뭐 야간에 여러분들 plus.centtv.co.com 서울경제TV로 오시면 네. 제가 응답하라 1분기 가는 놈이 간다. 요거를 갖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테마를 한번 시장의 상황을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내일 목요일 밤 오시면 여러분들 저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정대희 멘토 요즘 주식 공부하시다가 뭐 드라마도 좀 이렇게 예능에 뭐 응답하라 하니까 뭔가 느낌이 딱 하나가 왔는데 예. 제가 저번에 이제 그 방송 때 네. 그 레드불을 좀 먹고 왔지 않습니까? 네네. 시장을 확실히 봤기 때문에 네. 응답하라. 그때 시장을 본 게 바로 1분기를 좀 봤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거든요. 1분기의 재판이 될 거다. 네. 그렇게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좀 더 중요한 얘기는요. 순차적으로 오늘 방송이 진행되면서요.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딱 읽어서 다 정대희 멘토 걸 뽑아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최명석 멘토. 네. 현재 외국인들의 지속 가능하다라는 얘기했고 2,000포인트 간다라고 했어요. 네네. 외국인들이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겁니까? 이제 어느 정도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국내 증시가 좀 어렵고 좀 대통령 선거에 좀 정치가 혼란스러웠습니다. 네네네. 근데 그게 좀 안정이 되었고요. 어차피 뭐 미국도 안정이 됐고, 일본도 안정이 됐고, 중국도 안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그 큰 틀 안에서 우리나라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었다고 보고요. 특히 미국의 양적 완화가 완화되기 때문에 그 미국의 회수될 수 있는 돈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외국인 투자가 계속되고 연기금이 계속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걱정하지 마시고 충분히 상승한다. 2천까지는 금방 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요, 경기 민감주 부분에서 이제 철강 화학 같은 경우 단기 고점이 왔다. 트레이딩 관점으로 잡으신 분들, 낙폭과대 부분에 저점 매수하신 분들은 차익 실현을 이제 절반 정도의 트레이딩 관점을 못 하시는 분들은 샘플러스 통해서 만나보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우리 이장님인 최명석 멘토는요, 네. 현재 이건 두 가지 전략이 필요해요. 네. 저점에서 잡으신 분들은 수익이 나고 또 웃을 수 있지만 네. 저기 고점에서 아쉽지만 대형주니까 단기 매매를 하려 왔다가 장기 매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네네. 분들의 전략을 좀 세워주시죠. 먼저 단기 매매.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 바닥에서 잡으신 분들은 요즘은 그 지수든 종목이든 갈 때 많이 안 갑니다. 한 10에서 15% 정도 수익이 나면 다시 조정을 주는데 수익이 한 10에서 15% 정도 나왔을 때는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요. 다시 조정들 줄 때 다시 매수하시면 되겠고, 기존의 지수 2000이나 2100에서 사서 물리신 분들은 그냥 주구장창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주구장창 들고 가자. 일단은 힘들지만 홀딩을 하자는 이유는요. 네. 최명석 멘토, 네. 2000포인트 당연히 가기 때문인 거죠. 예, 2000포인트를 저는 넘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좋습니다. 그래요. 수급이 일단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인정을 네.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상승의 긍정의 모습이 앞으로 쭉 갔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 첫 번째 이슈 지속 가능한가, 가능하다, 2000포인트 갈 수 있다라는 결론을 두 분 다 내어주셨고요. 네. 또한 현재 기준에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도 중요하지만 장기 플랜 쪽으로 봤을 때, 계획적으로 봤을 때도 상승이 답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마무리 한번 쳐보고요. 네.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볼까요? 네. 2분기 실적 발표가 한창이잖아요. 내일부터 또 대형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정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 또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전개될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맞아요. 내일부터 우리나라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네. 내일 시작을 하는데, 자, 그 전에 앞서도 우리가 한번, 혜선 씨, 하나를 살펴봐야 돼요. 어떤 거? 바로 미국에서 발생이 됐던 네. 이제 애플의 실적 그쵸. 부분이겠죠. 상당히 위축되고 가이던스라는 거죠. 예상치를 되게 낮게 측정을 했다가 네. 생각보다 좀 많이 좋게 나왔단 그렇죠. 말이죠. 네, 그래서 오늘 또 뭐 애플향 종목군들이 시장에서 갭상승이 나오고 추가 반등도 좀 나왔던 것 같은데 네.
그동안 IT 부품주들 억눌려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애플의 실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어요. 자, 이 부분에서 투자 심리가 이제 호전돼서 올라오는 것인지 정대희 멘토가 IT 부품주 상당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얘기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예, 일단 뭐 IT 품주 지금 많이 좀 가지고 계신데요. 결과를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마라. 예, 응답하라 1분기가 괜히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분명히 가고요. 단 옥석 가릭이라든가 수급을 통한 옥석 가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단 그 우려감, 실적 우려감, 삼성전자에 대한 그런 쇼크는 충분히 주가에 반영이 됐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실적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 삼성전자가 어닝 쇼크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 화면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같은 경우도 IT 정도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로 IT 부품과 반도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그냥 예를 들어드리는 거니까요. 보시면 옵트론틱이라는 그 카메라 모듈 쪽의 IT 부품 업체입니다. 네. 이 부품 업체가 최근에 이제 저점을 다져주면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자,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자 보시면 어차피 기술적으로 손절가가 탁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주 대응하기도 쉽고 지금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잡으셔도 어느 정도 손절가가 안 나온다. 그리고 올라오는 움직임이 벌써 실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네. 이미 지금 정대희 멘토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요. 애플 부분의 영향도 있었던 것 같고요. 먼저 선반영이 됐다. 주가의 가격과 기간 조정을 미리 받았다. 예, 맞습니다. 네, 그 속에서 이제는 이 어두웠던 먹구름이 거쳐가는 단계다. 예, 저는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IT 부품주 여전히 이번 하반기에도 대장이 된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예,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최명석 멘토하고 좀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애플이 생각보다 다행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 뭐 지속 가능하다, 신제품 출시하는 부분에는 이제 조금 실패작들이 좀 많이 왔어요. 네. 스티븐 잡스가 없는 부분이 참 네. 아쉬움이 좀 도래되는 것 같은데요. 네. IT 부분 정대희 멘토는 상당히 강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럼 최명석 멘토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없죠? 저는 종목을 2,000개를 또 다 살펴보았으니까 네. 종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네, 오늘 그 애플이 상승을 했는데요. 그에 관련된 우리나라 종목이 한 3종목이 이제 그 시장에서 변수를 보면서 튀어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 종목 3종목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림을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그 실리콘 웍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 IT 그 관련 부품인데요. 오늘 한 5.7%를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많지 않던 거래량이 오늘 좀 터지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리콘 웍스와 LB 세미콘 이 종목이 바닥을 지지하면서 2차 바닥을 지지하면서 상승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종목이 한 3% 상승하면서 약 42만 주 정도 매수가 들어왔는데요. 실리콘웍스, LB 세미콘, 마지막으로 그 이라이콤이 애플 그 관련 회사의 그 재료를 납품하는데 오늘 장중에 한 5%까지 상승을 했어요. 근데 이제 도표를 보시면 거래량이 한 달 정도 없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네. 오늘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세 종목을 잘 보시고 아마 내일 정도 들어가도 한 10에서 한 15% 정도 수익은 충분히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평균 거래량 대비해서 거래량 이렇게 양봉 이제 빨간색으로 좀 올라오거든요. 전일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전일보다 거래량이 줄어들면 색깔이 파란색입니다. 네. 그리고 전일보다 증가가 되면 빨간색인데요. 이 빨간색이 올라올 때 저는 해서지 뭐라고 표현하지 아세요? 어떤 표현 저는 쓰시나요? 두더지 올라왔어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는 두더지가 올라오면 네. 때리라는 이제 용어를 쓸 수는 있는데 그 때리라는 게 아니라 두더지가 올라왔으니까 탄력이 높아진다라는 거겠죠.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제가 공부를 할 때 얘기를 하거든요. 네. 자, 그러면 애플이 잘 넘어왔어요. 그러면서 국내 애플향 쪽의 IT 부품들이 잘 갔거든요. 일단 갈 수 있는 끼도 오늘 보여줬어요. 삼성전자가 내일 모레 발표를 합니다. 네. 최종. 네. 삼성전자로 인한 영향력이나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까요? 왜냐하면 최근에 실적만 나왔다 하면 삼성전자는 음봉이었어요. 네, 맞아요. 나왔는데 이번에 실적이 나오고 너무 많이 빠졌어요. 약 20% 정도 하락을 했는데 네. 이제는 한 달 정도 바닥을 잡았고요. 저는 차트로 말하는 이장입니다. 그렇죠. 네, 그냥 근데 차트상 나는 간다 하고 도표를 보시면 삼성전자는 나는 내일부터 올라갑니다 하고 이렇게 써졌어요. 왜요? 뭐 때문에 우리가 나도야 간다, 나는 간다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닥을 잘 잡고 네. 이제 21선 위에 양봉이 2개 올라왔고요. 네. 거래량이 늘면서 뭐 보조 지표도 올라가고 네. 그동안 이제 한 4,000번을 봤더니 감각이라든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뭐 80~90%는 맞는데요. 나는 간다라고 이렇게 차트에 써져 있네요. 그럼 들어가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어느 정도 네. 들어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간다 얘기해놓고 좀
경험 노하우가 있다라는 걸 좀 알려주시지 참. 우리도 좀 같이 좀 가게요. 그래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삼성전자를 최명석 멘토 같은 경우는 지금 추격을 따라잡아서 매매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다. 네, 기존에 들고 계신 분은 보유하신 분은 들고 가시고요. 네. 삼성전자 마음에 드신 분은 내일부터 좀 매수하셔서 단기간 10에서 15% 정도 보시고 들어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정대희 멘토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추가 반등 가능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까? 실적이 이제 막 나올 건데. 예, 저도 추가 반등이 좀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 네. 이미 선반영? 예, 이미 선반영이 충분히 됐다. 그것도 이제 외국계 리포트에 의해서 반영이 됐는데요. 혹시 저는 또 기대도 한번 합니다. 그 어디까지나 잠정치였고 실제 발표가 됐을 때는 깜짝 또 어닝 서프라이즈가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는데요. 네. 만약에 나오면 그때 이제 IT 부품주라든가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업종들이 다 가지 않을까. 뭐 반도체라든가 디스플레이 쪽이 저는 좀 그런 기대도 해보고 있습니다. 자, 잠깐만요. 저희 예. 정대희 멘토. 그 얘기인즉슨 앞에서 나왔던 거는 예. 예상치 대 잠정 실적치인 거고 예, 예. 이게 바뀔 수 있다라는 지금 발언을 하셨거든요. 예, 저는 충분히 바뀔 수 있다. 최종치에서? 예, 최종치에서 한번 뒤집힐 수 있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닝 서프라이즈를 예상하시는 건가요? 예, 예, 뭐, 거기다가 또 지금 앞선 잠정 실적치에서 네. 좀 워낙 좀 기대라는 지금 낮은 좀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 낮은 기대감보다만 조금만 더 나와주면 아무래도 그쵸. 어닝 쇼크금의 기대감이 시장에서 형성이 되면서 네. 주가가 올라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형 정대희 멘토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네. 정말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예상치보다 잠정치보다 더 크게 나온다면 시장에 이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자, 정대희 멘토가 이 얘기를 했으면 IT 부품주는 살짝 우리가 엿보았으니까요. 디스플레이 쪽과 반도체가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정대희 구체적으로 종목군들을 비춰보면서 왜 그렇게 해석을 하셨는지 좀 보여주시죠. 네. 일단 뭐, 그 실적에 대한 그런 뭐 각종 리포트를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건데요. 자, 지금 보시면 뭐 플렉스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자, 뭐 좀 전에도 옵션텍 플렉스 같은 경우에 FPCB에서 대바닥권에서 아직 못 올라오잖아요. 예, 아직은 못 움직였는데 최근에 네. 바닥을 다중 바닥을 좀 다져주면서 네. 견고하게 좀 바닥을 다져주는 모습이 나왔고 네. 또 BH라는 종목이 또 하나 있죠. 예. 네. 장중에는 주가가 좀 상승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네. BHI죠. 네. 예, 이 종목군도 지금 보시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다 같은 FPC지만 억석가리가 좀 나온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겠고. IT는 옥석가리가 나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예. 디스플레이 쪽이나 반도체도 좀 예, 읽어주시죠. 디스플레이도 보시면 네. 뭐 ICD라는 종목군을 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졌는데요. 아직까지 뭐 지수라든가 이런 것 대비 뭐 크게 종목이 많이 밀리지 않고 아직까지 좀 추세선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 반면에 이런 종목들을 좀 보시면 예, 덕산하이메탈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산하이메탈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했죠. 네. 예, 어제 같은 경우도 급락했는데 뭐 ICD 같은 종목군들은 견고하게 덕산하이메탈에 비해서 같은 동일 업종 비해서 좀 주가가 저렴하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명도면 또 혹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가 같이 갈 거로 보십니까? 네, 저는 그동안 너무 많이 바닥을 잡았기 네. 때문에 충분히 간다고 봅니다. 네. 저는 이제 큰 틀에서 보면 네.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한 3% 정도 치고 올라갔거든요. LG 디스플레이라든가 삼성전기, 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네 종목이 큰 틀에서는 대장군을 이루면서 내일부터 충분히 치고 상승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방금 네 종목 대형주를 얘기해 주셨거든요. 최명도면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적을 수 있는 시간이 되겠고 조금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삼성전자, 네. SK 하이닉스, 네. LG 디스플레이,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삼성전기라고 네, 얘기해요. 삼성전기입니다. 그래요. 네. 네 종목 여러분들 들으셨죠? 대형주이긴 하지만 우리 이준남 이장님께서요. 앞으로 더 갈 수 있다. 삼성전자와 함께 동반해서 IT 관련된 전기전자 업종을 좀 읽어주셨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네. 자, 두 가지의 이슈앤토크 주제를 좀 우리가 해석을 한번 해보니까요. 좋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설레발을 하면서 갑작스럽게 막 뛰어나갈 수는 없죠. 그렇지만 현재는 2000포인트를 향한 순항 중인 가능성을 지속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좀 즐겨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장 이슈앤토크 여기서 마무리 짓습니다. 네. 사실 오늘 증시 뒷담화를요, 혜선 씨. 네. 내용 할 게 없어요, 사실. 너무 좋은 내용들만 있어서요. 아니요, 뭐 그러기도 했었고요. 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미스김이 오늘 솔직히 말씀하세요. 좀 주무셨죠? 중간에 장중에.
어떻게 하셨나요? 그러니까 잘 안 움직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별로 그렇게 없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오늘 와글와글 우글우글 뭔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너무 심심한 하루였지만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딱 한 가지 준비해왔습니다. 그래요. 집중해주세요. 과거 게임주는요, 인터넷 게임을 주로 하는 종목들이 각광을 받았는데요. 그리고 현재는요, 모바일 게임주로 시장에 옮겨왔죠. 하지만 최근 모바일 게임주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참 안타까운데요. 최근 시장에서 잊혀져 가고 있는 모바일 게임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도영씨? 아하. 사진이라고 하면 네. 추억을 하나를 담게 되죠. 그쵸. 그렇죠. 네. 과거를 생각해 보면 주식에서는 과거에 강했던 모습이 다시 기대감에 갈 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복고. 그렇죠. 그쵸. 네. 복고 댄스 좀 추시나요? 제가 또 이따가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네. 여러분 채널 반드시 고정하시고 저희가 시간이 한 11시가 넘어야 끝나죠? 그러면 아마 엔딩 시간에 춤을 추지 않을까 우리 혜선 씨 양빵만이 그래요. 네. 과거엔 분명히 이 인터넷 게임 NC소프트를 비롯해서 NHN 같은 경우 한게임 같은 경우에서도 강한 상승세가 좀 있었어요. 네. 실적에 바탕이 됐다가 이 스마트 기기가 출현을 하면서 모바일 게임주로 강하게 갔습니다. 야, 근데 오늘 증시 있다면 좋은데요? 왜냐면 그쵸. 이 콕 섹터를 집었죠? 정확하게 집어내시는 분이 한 분 여기 와 계세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모바일 게임주 다시 탄환수가 추억을 되새길 수 있고 밤을 잊은 그대 또는 나의 추억을 되새길 수 있는 모바일 게임주 같은데 최근에 안 좋아요. 실적 좋을 거다 신작 게임 출시 임박해 있다라고 했지만 하반기 오히려 좀 실적이 안 좋으면서 상당히 네. 급속도로 부러졌거든요. 모바일 게임주 흐름 한번 짚어보죠. 자, 모바일 게임주 하면 납니다라고 했던 정대희 멘토의 시원한 답변 한번 들어보죠. 네. 왜 이런 거예요? 왜? 일단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들이 조금 부각이 되면서 주가에 또 선반영이 됐고 또 최근에 1분기 때 그 코스닥 지수와 함께 실적에 대한 엄청난 기대감들로 주가가 많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그 양적 완화라는 그런 출구 전략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유동성 자금 위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익 매물들이 나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빠지는 이유는요. 네. 신작들이 출시가 된다고 예정을 했지만 그 신작들의 출시가 연기되면서 지연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아무래도 좀 매출 부분에 대해서 좀 적자를 보는 적자를 보는 그런 모습이 났다. 한마디로 신작들이 좀 출시 지연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지금 치킨 게임이 되다 보니까 워낙 지금 뭐 그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충분히 좀 우려감으로 반영이 되면서 현재 주가에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를 분석하는 데는 서울경제도 나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할까요? 요즘 무슨 게임 하십니까? 요즘은 예 모두의 맙을 빼고요. 모두의 맙을 빼고는요. 모두의 칼칼칼인가요? 예, 그 게임을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어디 거예요? 그 게임은 이제 옛날에 그 일본 게임에 이렇게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추억의 게임이라고 해서 모두의 칼칼칼이라고 해서 뭐 네. 게임 이름 언급해도 되나요? 네, 안 됩니다. 네. 그런 게임들의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킹 이겁니다. 네, 네, 그래서 네. 그런 게임들의 캐릭터를 갖다 놓고 최근에 어떤 모습이 있었냐면요. 인기 아이돌 가수의 그 여자를 캐릭터로 해서 찍은 사진까지 나오면서 좀 이슈가 됐어요. 그런 네. 게임들을 좀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어디 회사 건지 국내 그 개발사 건. 예, 국내 개발 거고요. 네. 그 게임은 저 어디 안 알려주시려고 어디 그러는 건지는 거죠? 뭐 제가 공개 방송 때 좀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저기 네. 제 담당 PD님 허락해서 마이크 빼고요. 정대희 멘토 좀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알려주시지 참.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최명석 멘토, 네. 우리가 모바일 게임주 하면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게임빌, 네. 컴투스였거든요. 가장 특징이. 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조이맥스 위메이드가 나오다가 소프트맥스로 전환이 됐어요. 네. 다 내려오고 있습니다. 네. 다시 명성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네. 모바일 게임주가 새로운 종목으로 강자가 나타나는 겁니까? 지금 시기가. 지금 보면은 이제 너무 솔직히 낙폭 과대돼 있어요. 너무 심하죠. 예, 보통 30에서 40% 정도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다시 옛 명성을 찾으리라 봅니다. 왜냐면
이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나면 다시 바닥을 지지하면서 또 다른 신작이라든가 게임을 만들어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바일 게임주는 다시 자리를 잡고 상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잖아요. 네. 바로 모두의 마블, 네. CJ ENM이요. 네.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을 갖고 보고 있는 종목 같은데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CJ ENM은 좀 상승하더니 하락 추세인데 좀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조정에서 양봉이 나오고 그 상승할 때 가시고요. 네. 저는 항상 이 장은 그 종목으로 말하겠습니다. 제가 네. 바닥권에서 좀 상승할 만한 종목이 4종목 보이는데 네. 도표를 통해서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전에 그 제 도표 CJ님은 보지 말아라. 지금부터 얘기하는 게임즈를 보자. 아니 그 CJ ENM도 보시고 네. 이제 좀 이렇게 좀 서비스 차원에서 아, 4종목을 드릴 테니까 바닥에서 지금 치고 올라온 종목을 제가 잘 잡습니다. 네. 그것만 7년 연구했어요. 네, 알려주세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네오에이즈 게임즈가 한 달 동안 도표를 보시면 네. 바닥을 잡고 나는 갑니다 하면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한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만 네. 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바른손 게임즈가 바른손 게임즈 도표를 보시면 5월 달에 무려 더블이 갔어요. 네. 1,000원짜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2,600원까지 한 160% 상승했는데 자리를 또 2달간 잡고 주식 수가 주식 거래량이 48만 주인데 한 번쯤은 상승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네. 바른손 게임즈 같은 경우는 500만 원 선에서만 매매하시면 됩니다. 네, 또 다른 종목은요? 네, 컴투스. 제가 컴투스 제 그 포트에 있는데요. 네. 컴투스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다음에 게임빌은 우리 정대희 멘토님께서도 좋게 봤는데 저도 게임빌 좀 상승하면은 좀 이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상승하리라 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보자고요. 그동안 낙폭 자체에 이미 선반영이 되었다라는 거는 인정이 됐어요. 두 분한테. 그런데 이 종목군들이 기존의 명성을 정확히 찾는 것인지 아닌지를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최명태 멘토 명성을 다시 찾는 쪽으로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지금. 네. 맞습니까? 확실히 찾는다기보다는 네. 80% 정도 찾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게임주가 대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네. 이 기존 종목군들이 옥석 가리기로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낙폭과대가 심했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기술력이 좋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네. 6개월 정도면 충분히 또 종목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옛 명성을 다시 차지하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최명태 멘토 같은 경우는요, 낙폭이 과대했던 기존의 1등들의 게임, 모바일 게임주들이 네. 여전히 명성을 좀 찾을 가능성이 있다. 지금 바닥권에서 탈피 국면에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네. 우리 혜선 씨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CJ ENM에서 곧 저희 방송에 광고 붙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인데 말이죠. 그래요. 네. 광고주 빨리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정대 멘토. 자, 조이맥스도 강하게 보내주셨고, 위메이드도 보내주셨고, 게임빌, 컴퓨터 다 한 번씩은 시즌1에서 강한 시세를 좀 분출을 시켜주셨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포트에 없어요. 예, 포트에 제가 넣으려고 했다가 한번 겹쳐갖고 제가 보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계속. 예, 응답하라 1분기이기 때문에요. 기회를 엿보고 있고, 게임 관련주는 이제 옛 명성보다는 이제 확실하게 경쟁체에 들어왔다. 치킨 게임에 얼마만큼의 노력의 여에 따라서 올라가는 종목은 생길 거고, 그거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들은 도태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단정적으로 옛 명성을 찾겠다라기보다는요, 확실한 옥석 가리기가 지금 게임 업계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집으로 안 보내드렸으니까 이번 질문에는 반드시 답해 주셔야 돼요. 예, 예. 명성을 찾긴 찾는데, 예. 옥석 가리게 탈락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예, 그 말이 맞습니다. 보고 있으신 것 같거든요. 이것만은 보지 말자, 매매를 하지 말자라는 종목이 있어. 하나만 좀 언급해 주시죠. 저는 우리 좀 피해가게요. 예, 저는 요 종목은 좀 피해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싶습니다. 거? 자,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요런 바른손 게임즈라든가, 네. 예, 바른손 게임즈라든가요. 그리고 또 조이시티 요런 종목들. 그래요. 바른손 게임즈와 조이시티는 예. 조심하자. 이런 탈락될 가능성이 게임들은 높다. 탈락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어요. 최명석 멘토님과 더 길게 얘기를 나누다 보면 네. 정대희 멘토의 이 반박이 시작이 될 것 같아서 자, 기분 좋은 이 기운을 가지고 여기서 좀 증시 뒷담화 마무리해보자. 그럴게요. 오늘의 증시 뒷담화는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사실 좀 많이 기대가 돼요. 네. 그 기대가 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근데 화면을 좀 보니까 네. 우리 혜선 씨도 얼굴이 좀 빨갛게 나오고 네. 시청자분 혹시 저 김도영 저 주쌤 저 김도영 씨 저 술 먹고 온가 이러실 것 같아요. 얼굴 좀 빨가죠.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빨가신데요? 오늘 이 공조 장치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엄청 더운 환경 속에서 지금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도 열정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경쟁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네. 저희 주식승천 시즌2. 자, 내일 어떤 종목 낼지 어떤 분이 갖고 왔는지 너무 궁금한 내일장 승천주 출발해보죠. 화면 열어볼게요. 네, 정대희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는요, 다음 주를 기대해 볼게요. 시장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신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최명성 멘토는 오늘장 승천주 가지고 오셨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 들고 오셨는데요. 국내 유일의 미디어 지주 회사죠. 미디어계의 1인자가 되기 위해서 나타났네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종목을 저도 애널리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네. 어느 정도 한계점에 도달할 때가 있어요. 뭔가 이게 이것만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데 네. 주식 담당자와 이제 통화를 하더라도 정확하게 좀 속 시원하게 간지러운 데가 긁혀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가 이제 이 투자 포인트를 읽어낼 때가 정확한 그렇죠. 시간이거든요. 최만도 멘토, 네. SBS 미디어 홀딩스 그래요. 제가 내일 당장 살 수 있게 투자 포인트 읽어주시죠. 네. SBS 미디어 홀딩스는 SBS를 인적 분할하여 신설된 순수 지주회사입니다. 그래서 SBS 콘텐츠 허브 등 2개의 상장 회사와 여러 개의 비상장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 이 종목을 골라오면서 많이 네. 연구를 했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종목 좋은 자리에 상승할 수 있는 미디어 관련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재무제표를 봤더니 너무 빨간불이 많아요. 너무 적자가 많아서 네. 고르다 1시간 내내 골랐는데 SBS 미디어 홀딩스만이 3년 연속 매출 증가와 영업이익이 양호하고요. 유보율도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구나 바닥권에 있어서 이 종목을 뽑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한 760% 정도 되고요. 현재 네. 3년 연속 계속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영업이익이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잠깐만요, 최명수 멘토. 네. 유보율이 도대체 전문 용어인 건 아는데 네. 뭡니까 도대체 유보율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한마디로 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의 자본금이 100억이다. 근데 유보율이 500%다면 저축 비율이 500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작은 경색이 문제가 아니라 빨리 쓸 수 있는 돈을 보유하고 있는 거를 이제 유보율이라고 보는 그렇죠. 걸까요? 이제 회사 통장에 돈이 저축이 많이 돼 있다. 현금으로 저축이 돼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그러면- 총 자본액 대비해서 네, 자본액 대비해서. 그럼 보통 어느 정도여야지 안정적인 건가요? 이제 가장 초고령 회사는 한 1000% 정도 되고요. 네. 일반 회사는 한 200%에서 300% 이상이면 어느 정도 안정권으로 제가 생각을 해줍니다. 근데 이 회사는 760%니까요. 네. 충분히 우리 서울경제 TV를 시청하는 시청자 여러분께 충분히 추천해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매수가는 현재가가 5,470원인데요. 내일 아래 위로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정도에서 잡아주시고, 목표가는 한 12% 정도인 6,000원을 드리겠습니다. 6,000원을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5,100원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차분히 2번 정도 분할 매수하셔서 차분히 들고 가시면 충분히 한 1, 2주 안에 10% 이상 수익은 나오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최명도 멘토 지금 가격적인 매매 전략까지 지금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네. SBS 미디어 홀딩스 좋은 얘기는 있어요. 3년 연속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안정적인 매출처 그리고 이제 그룹 차원에서도 조금 상당히 푸싱이 좀 제대로 되고 있는 기업이긴 한 것 같은데요. 네. 왜 이렇게 바닥에 있었던 겁니까? 3년 동안 그래도 상승 자체가 충분히 갈 수 있었잖아요. 네네. 사실 뭐 실적 부분을 말씀하신 내용으로 저희가 체크해 보면 예. 확인해 보면 근데 왜 이렇게 못 갔던 거죠? 글쎄요, 제가 이제 재밌게 표현을 하자면 네네. 작전을 안 했겠죠.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게 올려서 계속 올리는 세력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좀 기관이라든가 외국인이 나와서 좀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기관일이 없었어요. 근데 보니까 지금 한 달 연속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거든요. 네. 그래서 진정한 그래요? 수급도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러면. 수급을 보시면 네. 보시면 네. 이 외국인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그렇네요. 외국인이 계속 한 달 연속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네네. 한 달 와. 연속입니다. 그래서 네네. 그동안 이 주식을 사는 세력이라든가 뭐 연기금이라든가 외국인이 없었는데 네. 개인들 손에서만 놀았는데 이제는 개인들이 팔고 외국인이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최근에 또 기관도 들어오네요. 네, 기관, 뭐, 기타 금융, 연기금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뭐, 한 7개 그 기타 기관에서 다 들어오는데, 이제 이 주식을 상승할 만한 주인들이 나타났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아, 그랬구나.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제 수급적인 부재가 있었거든요. 결국 뭐 외국인이라든가 기관 쪽이 공격적으로 좀 잡아가는 그 부재 속에 있다가 네. 최근에 외국인들이 공격적으로 추가 위쪽으로 뽑아내면서 매수를 잡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추격 매수하는 걸 이렇게 탁탁탁 잡으면서 가지는 않았지만 네. 그 비중 자체를 확대하고 있었대요. 그 상황에서 3거래를 연속해서 기관의 매수세. 자, 최명석 멘토가 수급이 없었다. 그래서 바닥에 있었을 뿐이다. 라는 얘기를 좀 해주셨고요. 네. 수급이 이제 받쳐주니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정대인 멘토, 예. SBS 미디어 홀딩스 예. 궁금한 거 없으십니까? 궁금한 게 없습니다. 그럼 어때요? 차트나 수급을 봤으면요. 예. 어떻게 내일 당장 우리 정대인 멘토도 예. 이 SBS 미디어 홀딩스를 매매할 만한 매력의 자리로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보이시나요? 예, 일단 뭐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단기 고점에 좀 올라온 것 같습니다. SBS 미디어 홀딩스도 네. 최근에 그 지수와 함께 이렇게 올라온 것 같아서 단기 고점 부근인 게 좀 우려가 되지만 뭐 워낙 기술적 분석에 능하시기 때문에 네. 충분히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좀 표현을 드리겠고, 조금 우려가 된 건 아직까지 거래량 부분에서 좀 미비하지 않나. 앞에 고점이 터졌던 이 거래량 부분에서 좀 이 거래량, 즉 이 매물들을 어떻게 소화해야 될지 좀 그게 좀 우려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뭐 수급적이나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별로 나쁘지 않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요. SBS 미디어 홀딩스를 우리 이주남 이장님 최명석 멘토가 가지고 내일장 승천주로 포트 편입을 시도하는데요. 최명석 멘토와 함께 멘토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같이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하지만 정대희 멘토와 또 멘토링을 같이 또 애청자가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정대희 멘토는 조금 이 거래량을 수반하는 위쪽에 매물대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혜선 씨. 네. 시청자분들이 분명하게 다시 한번 가격에 대한 매매 전략을 적으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네, 여러분. 친절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매매 전략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정대희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는요, 다음 주를 기대해 본다고 여러분들 말씀드렸죠. 다음 주 저와 함께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최명석 멘토의 SBS 미디어 홀딩스 매수가 먼저 5,470원으로 설정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6,000원에 손절가 5,100원, 그리고 비중을 10%로 설정해 주셨네요. 네, 여러분들 매수가라는 것은 저희의 전략,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구성 룰상 플러스 마이너스 3% 룰을 적용하니까요. 네. 5,470원이라고 하면 제가 좀 친절하게 말씀드려요. 5,470원과 그 밑에 마이너스 3%와 플러스 3% 구간에 있으니까요. 너무 공격적으로 잡지 마시고 그 밴드 최대한 맞춰서 잡으시면 우리 멘토분들이 그 가격을 제시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겠죠. 가격을 최대한 여러분들 단가 자체가 매수평 단가가 거기에 맞춰주시면 같은 수익 구조로 좀 챙겨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요. 내일장 승천주 확인해봤습니다. 정대희 멘토가 좀 안 가져온 게 좀 아쉬운 부분이 그렇네요. 있어요. 다음 주를 기대해보죠. 네, 2,000포인트가 간다고 했는데 네. 아마 저희 방송 출연하지 않을 때 포트폴리오 좀 많이 공격적으로 바꿔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해봅니다. 네. 이제는 좀 그럼 저요?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오늘 뭐 바쁘세요? 아니요. 왜 이렇게 앞서가세요? 네. 네. 좀 여유롭게 해보자고요.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해봐야겠죠, 혜선 씨. 네, 여러분들 화면 함께 보시죠.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에 접속하시면 서울경제TV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와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네, 여러분들 저희 포트폴리오 운영 원칙을 먼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각 1억 원, 5천만 원, 3천만 원 여러분들의 계좌에 맞춰서 가상 계좌로 운영이 됩니다. 비중 자체적으로는 100% 비중안 속에서 여러분들께 제안을 해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수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시된 가격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3%의 밴드 적용해서 편입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미적용된다라는 것만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매일 수익 구조로 빠져나오거나 포트에서 제외, 탄력 둔화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포트폴리오에서 교체가 나오기 때문에 늘 채널 고정하시고 다시 보기도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3천만 원 포트폴리오 살펴보죠. 최명성 멘토부터 출발합니다. 기대돼요. 이준항. 현재 6종목이 포트폴리오에 좀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자체적으로 아직까지도 이제 비중 자체를 줄인 상태이지만 강력 보유 의견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요. 하이스코 오늘도 강한 모습 좋았고요. 컴투스가 4.6% 바닥에서 올라온다라고 하시더니 손실을 대부분 만회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3% 가까이 강한 상승세 흐름을 주었습니다. 최명성부터 앞에서 내일장 승천주 여러분들 보셨죠? 신규 포트로 또다시 종목을 편입수단합니다. SBS 미디어홀딩스겠고요. 최명성 멘토 매수가 5,470원에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적용. 목표가 6,000원, 손절가 5,100원을 좀 짧게 잡아주셨고요. 비중 10%니까요. 또 비중 안 지키지 마시고 반드시 지키셔서 최명성 멘토의 멘토링을 따라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정대일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SL은요, 수익률 변동사항 없습니다. 원익 IPS 오늘장 1.4% 하락하면서 아쉽게 손실 구간 재차 확대됐죠. SK 브로드밴드는 1%대 수익 구간이고요. 원금 회복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조금만 더 힘내주세요. 네, 셜록 홈즈 정재훈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보니까요, 잉크테크가 조금 아쉽네요. 플러스권을 다 반납하고 현재 약 손실 구간이 발생됐는데 하반기 기대해보자는 정재훈 멘토의 의견이 좀 있었거든요. 강력한 보유 의견을 좀 주셨겠고요. 현대비엔드스틸 현재에 거래되고 있는 주가는 적정 주가보다 훨씬 더 싸게 거래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의견을 주시면서 오늘 강보합 부분에 마감하는 모습입니다. 대원제약과 솔리드 역시 플러스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곧 자산 총액이 원래 원금을 뛰어넘지 않을까 기대가 가장 많이 되는 포트폴리오입니다. 다음은 5천만 원 포트폴리오입니다. 먼저 양순모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져요. 오디텍 8% 급등해서요. 순식간에 수익률 20% 바라보고 있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18.12%고요. 추가 상승 가능한 종목이지만 전략상 일단 한번 끊어간다고 하셨죠. 갖고 계신 비중 중 30%를 목표가 17,000원에 수익 실현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나머지 10%는 보유 의견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꼭 챙겨가시고요. 세중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도 2% 수익률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자산 총액 180만 원 수익 보고 계시네요. 와우! 양순모 멘토 이탄력 이어서요. 내일장 승천주로 PNT 들고 오셨습니다. 매수가 1,500원 설정해 주셨고요. 목표가 14,000원에 손절가 9,500원 그리고 비중은 20%입니다. 네, 5천만 원 포트폴리오의 김영근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영국의 신사가 가장 많이 떠오르는 분인 것 같은데요. 역시 엔터테인먼트 관련주에 있는 SM이 오늘 4% 이상의 급등 양상이 나왔습니다. 전략 그대로 맞춰주었고요. 서울반도체, SK, S에너지 모두 다 현재 긍정적인 모습이 들어오는데요. 어제 신규 편입 부분에 시도를 했고 오늘 들어왔죠. S에너지가 시초가 12,150원에 편입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5천만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나무누 멘토의 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전자가요, 이틀째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오늘은 동반 순매수에 더 강하게 유입이 됐죠. 오늘장 2%대로 상승세 보이면서 수익권으로 재진입 성공하셨습니다. 현재 누적 수익률 2.63%고요. 코덱스 레버리지와 SK 하이닉스도 오늘장 1% 안팎의 수익률 상승을 보여줬네요. 코덱스 레버리지 10% 가까운 수익률 내고 계십니다. 시장을 사시는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1억 원 포트폴리오, 저도 경쟁자인데요. 신창한 멘토의 포트폴리오부터 시작해 볼까요? 시장에 전혀 빠지지 않는 대형주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마지막 부분에 막판에서 지수 상승 쪽으로 같이 올라오면서 1.54% 수익 구조를 좀 가져오는 부분이겠고요. 대우건설 실적 발표가 이제 곧 임박해 있는데 수익률 6% 견고한 모습입니다. 포스코가 또다시 상승, 철강 간다라고 하면서요. 포스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요.
현재 33만 원을 설정을 해주신 것을 1만 원 정도 올려 상향 조정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 의견 주셨다는 거 들고 가보자면서 11.24% 멋집니다. 이어서 주쌤 김도영 멘토의 포트폴리오 살펴볼게요. 코덱스 인버스가 손절가 7,650원 하향 조정 의견 주셨고요. 오늘장 신규 편입한 미래 나노텍은요. 편입가 9,450원에 소폭의 수익률로 출발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 현재 누적 수익률 3.41%로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김도영 멘토의 내일장 승천주 성우전자와 SK이노베이션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성우전자 살펴볼게요. 매수가 4,330원 의견 주셨고요. 목표가 5,200원, 그리고 손절가 3,980원에 비중은 10% 설정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SK이노베이션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3% 밴드 적용하지 않고요. 딱 13만 5천 원에서만 매수한다는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16만 원에 손절가 11만 8천 원, 그리고 비중 여러분 20%입니다. 이효열 멘토의 포트폴리오입니다. 삼성중공업이 오늘 눌린 부분에서 들어오자 라는 부분에 어제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요. 편입가가 38,750원에 포트에 들어왔습니다. 기아차, CJ, GS, 대덕 GDS 역시 모두 다 보유 의견을 주신 상태에서 5번째 종목으로 삼성중공업이 편입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화면을 통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1억 원 포트의 마지막 종목들입니다. 김용준 멘토 살펴보겠습니다. ICD 어제의 낙폭에 이어서 오늘장도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수익률 현재 마이너스 1.41%고 마이너스 1.41%고요. 동국제강이요. 4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오늘장 1% 이상의 수익률 더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지금까지 주식 승천 시즌2 멘토들의 포트폴리오 현황이었습니다.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좀 점검해 보니까요. 네. 멘토분들의 색깔이 이제 완벽하게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거 잘 따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분명히 이 호불호가 좀 생길 것 같습니다. 잘 따라하시면 좋겠고 네. 제가 잠깐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네.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플러스 마이너스 3%를 적용 절대 안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13만 5천 원 밴드 가격에서만 들어간다라는 거 반드시 저 따라하시는 많다라는 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네. 오늘 출연하신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대희 멘토 어떤 종목부터 시작해볼까요? 예, SK 브로드밴드부터 좀 예,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SK 브로드밴드가 제가 편입시켜드렸던 가격이요. 5,439원이고 비중은 이제 20%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군은 지금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요. 나무랄 데가 없죠, 여러분들.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기관 중에서도 뭐 투신과 연기금에서 쭉 매수해주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좀 5,600원 부근까지 640원, 아쉽게도 한 20원 정도 부족하게 신고가를 못 냈는데요. 요거는 그대로 보유하시고요. 손절가라든가 손절가 5,000원, 그리고 목표가 6,000원 변함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원익 IPS죠? 네, 원익 IPS죠. 예, 반도체 그 장비 업체죠.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디스플레이, 태양광 그 장비 업체인데요. 이 종목군도 최근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요. 주가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도 손절가 6,100원을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제시해드린 대로 7,500원 네.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단 좀 수급 부분에서는요. 아직까지 확실한 수급이 좀 없다라고 하겠지만요. 아직까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는 거에 비해서 주가는 그렇게 큰 낙폭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터플렉스도 살펴볼게요. 예, 다음 종목 이제 인터플렉스죠. 예, 인터플렉스인데요. 아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응답하라 1분기라고 했습니다. 지금 제 이제 포트에 보시면 원익 IPS라든가 인터플렉스 다 반도체 쪽 관련된 IT 관련된 종목들이죠. 자, 이 종목군도 FPCB 관련 종목으로요. 추천드리는 우리의 좀 주가가 좀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변동폭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으니까요. 손절가 제시해드린 35,000원짜리
이 자리 그대로 유지해 주시고요. 목표가는 제시해드린 대로 53,000원 정도를 그대로 유지해 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대희 멘토의 포트폴리오 점검해봤고요. 그럼 이어서 이제 최명선 멘토의 포트도 점검해봐야겠는데요. 첫 번째 종목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네, 셀트리온입니다. 네. 제가 그 셀트리온은 그 아침 방송부터 많이 추천해서 특히 이제 주식 승천에서 추천해서 한 40% 정도 수익이 나왔다가 네. 다시 한 28%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 30, 다시 올라왔죠? 예, 38% 정도 올라오는데 네. 지금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그 특허가 인가가 됐고요. 또 외국인 쪽에서 계속 매수가 지금 일주일 정도 들어오기 때문에 더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1차 55,000원에서 6만원까지 갈 수 있으니까 예전에 이 앞쪽에서 한 4월 달에 사가지고 반토막이 나가지고 고생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제가 아침 방송 주식 승천에서 계속 이 부분에서 이건 들고 가야 된다. 계속 추천했는데 다행히 옛날 그 가격에는 54,000원까지 왔습니다. 근데 네. 들고 계신 분들은 일부 이제 수익 확장하시고요. 추격 매수해도 될까요? 추경 매수는 제가 아주 고수 외에는 네. 그냥 지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들고 계신 분만 올라왔을 때 어느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 하이스코 살펴보겠습니다. 네, 요즘 그 철강주가 아주 강세인데요. 뭐 포스코를 비롯해서 동국제강 뭐 그런 관련주가 현대제철 등이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2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도표를 보시면 181선을 치고 올라와서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근데 네. 이제 기법 중에 121선 보신 분, 뭐 201선 보신 분, 221선 보신 분도 있는데 181선을 치고 올라올 때 다시 상승하는 그런 기법도 한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현재 38,700원인데 한 43,000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하이스코는 2차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자신 있게 그냥 들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이어서 컴투스 살펴보겠습니다. 네, 제가 컴투스를 지난주에 나와서 한 5% 정도 하락해서 저도 조금 당황을 했는데요. 네. 오늘 한 5% 정도, 장중에 4.6% 정도 다시 상승 추세입니다. 좀 그리고 만회를 했죠. 예.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이 SK컴즈와 NC소프트 뭐 여러 가지 게임주들이 다시 상승세로 치고 올라오는데요. 내일부터 다시 상승 추세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 그대로 들고 가시고요. 네. 게임주가 다시 상승하실 때 최소한 5%에서 10% 정도 수익을 보고 일부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종목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네. 네. 두산중공업 제가 참 예술처럼 이게 추천을 잘한 것 같은데요. 네. 도표를 보시면 지난주 딱 5일 전에 이 부분에서 정말 갈까 말까 한 부분에서 딱 추천했는데 바로 갔습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간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과 아울러 두산중공업이 상승 추세인데요. 이 종목도 그 정고점을 돌파해서 한 5만원 부분까지 갈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 두산 관련주가 오늘 그 외국인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데요. 조금 더 지그시 한 일주일 정도 들고 가시면 큰 수익이 나오리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정대희 멘토와 최명성 멘토의 포트폴리오를 좀 보았고요. 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가상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조금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고 같이 따라하시기 위한 부분이니까요. 매일매일 시간이 되실 때 또는 시간이 안 될 땐 다시 보기를 통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자, 그러면 멘토분들의 포트폴리오 점검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죠. 여러분, 저희는 이어서 내일장 전략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주식 선취매와 물리용 매수의 최강자 정대희 멘토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투자 습관 제가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내일장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네. 앞에서 일단 결론은 났어요. 2,000포인트 네. 간다. 달리는 말에 편승하다라는 두 분은 공격적으로 좀 지난주에 이후로 또다시 이제 강한 어투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현재 시각 11시 2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창 지금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출발할 때는 좀 긍정이었던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인데, 글로벌 세계 증시 동향, 그리고 야간 선물 시장 동향까지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P 500 지수가요, 1700선 등정에 나서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현재 뉴욕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네, 뉴욕 쪽은 전 회장 마감 후 발표된 애플사의 기업 실적이 호조를 작용하면서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제조업 지수가 확장세를 나타내면서 유럽 쪽의 훈풍도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모습입니다. 금요일 오전 중국의 제조업 지수는 47.7을 발표하면서 11개월 내 최저치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결과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가격은 상승을 나타내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가격이 바닥을 찾았나 보다라는 의견을 비추게 됐습니다. 런던 금속거래소에서 거래되는 3개월물 구리 가격은 금일 톤당 7,100선을 넘어서면서 현재 1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일은 내구재의 주문 건수와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될 예정이며 최근 고용지표의 상승세를 한번 다시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요. 네. 상품가 쪽에서 이제 구리 가격의 강한 상승세. 이거는 이제 경제가 우상향 가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가 좀 특징적일 것 같겠고요. 네. 또 이제 내일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요거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이어서 유럽 증시 살펴보겠는데요. 제조업 지표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 출발했다고 합니다.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유럽 쪽은 약 1% 상승을 보이면서 1개월 내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유럽 증시는 제조업지수 발표 이후 본격적으로 상승폭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49.8, 50.3을 발표하면서 지난 2012년 2월 이후 최고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전체 제조업 PMI는 50.1을 발표하면서 2011년 7월 이후 최고치를 발표했습니다. 어느 정도의 상승은 시장이 이미 예상했고 주가가 이미 선반영한 부분이 있을 거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금일 결과는 시장 예상을 많이 넘어서는 수준이고 이에 따라 시장이 반응하는 모습입니다. 금일 유로 또한 이런 흐름에 발맞추면서 달러와 대비 4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명일에는 독일의 기업 신뢰도 지수가 발표 예정이며 시장은 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예상치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와, 지금 내용을 좀 보니까 네. 유럽이 언제 사고뭉치였나 싶을 그러니까요. 정도로 호조적인 매크로적인 지표가 나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 것 같고요. 네. 분명 우리나라 주간장 시작될 때는 이제 유로 달러 자체의 위치 자체가 하락 쪽으로 좀 됐던 것이 어느새 또 급반등으로 나왔네요. 그렇네요. 유럽 계속 승승장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야간 선물 시장 동향도 살펴주시죠. 네, 야간 코스피는 지금 주간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틀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일 오전 중국 제조업 지수 약세도 꿋꿋이 상승으로 마감한 코스피 지수는 유럽과 미국 증시 강세장과 함께 야간에서도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현재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개인과 기관이 순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주간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우상향했던 모습에서 종가상에 툭 떨어져 있었거든요. 네. 다시 야간장에서 좀 올라오고 있나 봐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 화면에 보셨지만 지금 살짝 하락적으로 전환된 모습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현대선물의 신금철 연구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요. 글로벌 증시 좀 보니까요. 네. 미국 자체적으로 그다음에 유럽 쪽에 특히나 이제 유럽이 좀 긍정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여기서 구리 선물 가격의 강한 상승세, 여기서 뭔가를 오늘 밤을 좀 새서라도 좀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전 주쌤이니까요. 네, 내일장 전망. 전략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국내 네. 증시에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주쌤의 생각 한번 읽어볼까요? 네. 내일은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2분기, GDP 성장률이 좀 나옵니다.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예상치는 1.5% 정도인데, 우리나라 상향 조정했죠. 제대로 나왔는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내일 미국에서 6월 내구재 주문 같은 경우 그렇게 호재적으로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보다는 주간 실업 청구 건수 자체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요. 자, 왔습니다. 내일 우리 가장 중요해요. 그 사고뭉치 GS건설 발표합니다. 이번에 제대로 나오는지 볼 필요가 있겠고요. 포스코 지금 우상향 가고 있죠. 철강주 하반기 가능성이 있다. 판가 가격 인상 부분은 대두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건 바로 S51과 SK 하이닉스입니다. 두 개만 보시기 바랍니다. S51 정유업종에서 기초소재 갈 수 있는지, 경제 성장 되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SK 하이닉스 말 맞고 탈 많았지만 하반기 상당히 치킨 때문에 강하게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 자, 네 종목만 보셔도 되지 않을까. 현대차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한국 GDP 발표가 또 예정이 되어 있고요. 내일장 또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네요. 네, 정대면 또 내일 또 상승입니까?
일단 긍정적인 반응은 보이겠지만 저는 내일은 오히려 지수 올라가면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차익 매물을 할 수 있는, 즉 단기 고점 부근이 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에 오히려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주가 상승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정 후에 2,000포인트를 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런 이런 유럽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요, 정대희 멘토 내일요, 차익 실현 이제 단기 고점이 왔다라는 인식을 해주셨어요. 네. 만약에 포트에 갖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서 이 업종만큼은 내일은 꼭 팔고 가자라는 업종이 있습니까? 예, 최근에 올라왔던 거죠. 아까도 지수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현대중공업이랑 LG화학을 보여드리면서 지수와 동일하게 상승했던 업종들은 네. 일부 차익 실현을 좀 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해놓으시면 충분히 눌림 왔을 때 N자형 반등이 나올 때 더 많은 수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수 따라서 바닥권에서 올라왔었던, 특히나 대바닥에서 올라왔던 종목을 단기적인 목표가가 와 있는 것 같으니까 여기서 이익 실현하자라는 정대희 멘토의 의견이었고요. 그러면 정대희 멘토 그 차익 실현하는 중에 신규 종목 집어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넣지 말까요? 저는 좀 내일은 좀 신규 종목은 좀 피했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에서 저런 호재가 나왔기 때문에 지수 자체적으로 저는 1900포인트가 딱 저항이고 10에서 10%까지는 꼬리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꼬리에서 팔고 나오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대응이 못 하시는 분들은요, 내일 제가 장중 공개 방송을 합니다. 네. 그때 오셔서 여러분들 종목들 다 물어보셔도 제가 장중에 대응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plus.centiv.co.으로 내일 오시면 장중 공개 방송에서 저 정대희 멘토를 만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정대희 멘토 오늘 방송 중에 좀 많은 어려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전략이거든요. 매수하는 방법, 매도하는 방법, 분할 매수, 분할 매도 방법, 종목을 찾는 방법, 기술적 분석 부분들이 있거든요. 정대희 멘토 오늘 조금 어렵게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걸 내일 장중 무방에서 진행을 하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장중 무방에서요. 시장의 트렌드, 하반기, 응답하라 1분기를 비롯해서 여러분들 매매, 트레이딩까지 좀 대응해드리도록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꼭 내일 확실하게 저 도장 찍고 약속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아시죠? 예, 맞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네.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든든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말요? 그럼요. 왜 저도 그러세요? 저도 내일 시간 되면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최명성 멘토의 내일장 전략도 들어봐야죠. 방금 그 정대희 멘토께서 섬세하게 꼼꼼하게 참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 오르신 이야기신데요. 저는 그 2주 전부터 강력하게 주식을 사야 된다, 또 들고 가야 된다, 그렇게 부르짖었는데요. 네. 현재 그 바닥 쪽에서 철광주, 건설주, 증권주, 은행주, 자동차주 할 것 없이 모든 주식이 상승 중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매도한다는 것은 좀 너무 아깝습니다. 그래서 정대희 멘토님께서는 일부 이제 차익 실현하라고 했는데 저는 다 팔면 안 되고 반만 팔고 나머지는 무조건 들고 가셔야 됩니다. 종합지수 2000 넘을 때까지는 단무지 정신으로 일단 무조건 들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수익이 분명히 더 많이 납니다. 네, 최명성 멘토. 네. 근데요, 최명성 멘토님이 이 포트폴리오 빠지고 들어오는 거 이렇게 넣다 뺐다 이게요, 되게 발빠르게 대응되거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장중에 대응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혹시 만나뵐 수 있는 곳도 있습니까? 저도 그 서울경제TV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이제 직장이라든가 나이 드신 분을 위해서 문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서울경제TV로 연락 주시면 저랑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최명성 멘토님 같은 경우는 장중 이 라이브라는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게 아니라 문자를 활용하면서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하실 수 있다는 부분인 거죠? 네. 그래서 편안하게 시간만 있으면은 한 1, 2주 정도 들고 그 주식을 매수해서 바닥권에서 추천하기 때문에 충분히 1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요. 어제는 미국에서 한 분이 전화가 오셔서 문자 가입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잠깐만요. 그러면 미국 분이 전화 오셨을 때 네. 영어로 하셨나요? 저는 한국어로 했습니다. 당황하셨어요? 예, 당황하셨습니다. 그렇죠. 한국어로 하니까 서로 통해요? 예. 그분도 이제 한국 분인데 미국 가서 사신 한국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이제 매매를 하시는군요. 네. 역시 좋습니다. 그래요. 정대희 멘토. 요즘 얼굴이 좀 많이 좋아졌다라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도 오래간만에 뵈니까 한 일주일 만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어요. 이유 뭡니까? 비결 좀 알려주세요. 예, 시장을 좀 봤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게 지금 아무래도 감흥이 아직까지도 한 주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레드불의 영향이 아직까지. 예, 아직까지 레드불의 영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올 한 해 지금 3분기하고 4분기 멀리 내다보겠지만 지금부터 이제 좀 씨앗을 뿌리는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기대가 되는
그런 좀 감흥이 남아있어서 네. 자연스럽게 얼굴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야, 천성 저희들 표현으로 주식쟁이구나라는 생각이 좀 정대희 멘토를 통해서 좀 읽을 수가 있겠고요. 네. 정대희 멘토 근데 오늘 반복돼서 이 유행어를 만드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응답하라 1분기 도대체 무슨 내용입니까? 예, 그거는 이제 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방송을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메모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건데요. 그거를 알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내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뭐 광고가 아니라요. 여러분들 진심으로 내일 장중 공개 방송에 오시면 어느 정도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대희 멘토를요, 네. 혜선 씨. 제가 막 콕콕 찔르니까 안 알려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네, 끝까지 안 넘어오시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여러분들 꼭 공개 방송 내일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겠고요. 최명선 멘토님은 그 이주남이잖아요, 이장님. 네, 네. 안 하실 때는 혹시 뭐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든가 네. 뭐 어떤 거 하시나요? 혹시 제가 느끼기에는 네. 어느 재즈바에 앉아가지고 네. 혼자 이렇게 사색을 좀 즐기실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시장이 끝나면 네. 근처 그 산이 있습니다. 네. 이제 그 강남에서 수도에 있을 때 대모산이 있었는데 네. 거기를 좀 걸을 수 있고 걷기도 하고요. 바로 옆에 한강 그 탄천공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 한 30분 정도 걸으면서 사색도 하고 생각도 하고 제 몸 관리에 좀 많이 치중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두 분과 함께요, 또는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라든가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지는가라는 부분까지 좀 여쭤봤는데요. 네. 자, 내일장 전략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정대희 멘토는요,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자라는 네. 내일은 좀 관망을 가져왔대. 그리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단기적으로 지수 따라 올라온 종목은 이익 실현하자라는 얘기를 좀 주셨고요. 그 다음에 최명성 멘토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2000포인트 지금부터 구구장창 간다. 종목별 장세 얘기하니 나를 따라서 매매를 해보자라는 의견을 줬습니다. 이 두 분 다 샘플러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네. 내일장 좀 마무리하자. 네, 오늘도 많은 이야기 담고 오신 저희 멘토분들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정대희 멘토, 최명성 멘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고지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면. 네, 이 그렇습니다. 셜록 홈즈 2분. 네. 열정 대단합니다. 저도 본받아야겠습니다. 오늘 정재현 멘토의 무료 공개 방송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야심한 반 증시 데이트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일장 전략과 종목 스터디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 밤 11시 30분 주식 승천이 끝나고 바로 plus.centibi.co.kr로 생방송 접속하세요. 정재현 멘토의 별명이요. 매매 중에서도 마디의 달인이라는 소문이 있어요. 마디 매매라는 기술적 분석이 있대요. 빨리 들어가서 궁금하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렇죠? 자, 또 이제 고지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도 좀 들으셨던 부분인데요. 저희 이 능력자라는 닉네임을 갖고 왔었죠. 모범생에서 정대희 멘토가 무료 공개 방송이 내일부터 지나갑니다. 응답하라 1분기 도대체 뭘까? 저도 물음표를 갖고 있는데요. 조금 느낌이 왔는데 안 넘어오십니다. 가는 종목이 간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내일 오전 8시 30분부터 장이 끝나는 3시 30분까지 총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plus.centibi.co.kr로 들어오셔서 정대희 멘토를 클릭하시면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셔서 정대희 멘토와 함께 내일 하루를 공개 방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체크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식 승천이 끝나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또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여러분들 꼭 참여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좀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요. 저희가 하단 자막에 나가는 샘플러스를 검색하시거나 또는 plus.centibi.co.kr 정도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내일 다시 이 시간에 저희 안방마님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